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 날씨 더웠죠? 낮에 전해 듣기로는 28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던데요. 저도 오늘 방송이 여러 개 있었어가지고 저는 주로 대중교통 타고 움직이거든요. 지하철, 뭐 버스 이런 거 타고요. 근데 덥더라고요. 더운데 28도였더라고요. 최고가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은 보궐선거 후 첫 작품이 종부세 대상 완화 검토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일부에서 민주당의 일부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민주당의 망하는 길이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종부세 수정을 얘기를 하시는가 본데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러니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구의원은 아닙니다. 구의원은 아니죠. 예. 지역 주민들에게 표를 얻는 대신에 국민 전체에게 표를 잃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선택에는 그러니까 득과 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다루는 주제도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모피아가 저한테는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피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우리가 지난 수년간 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검찰 개혁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요. 검사라는 이 대명사, 검사라는 명사요. 이거는 그 검사는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의 공직이고 검사 개인 자연인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검찰 구조는 그 평범한 검사들조차도 언제든지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는 정치 검사가 될 수 있는 즉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을 쫓아내도 검찰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제2의 윤석열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은 정치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검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검찰의 구조, 검찰의 제도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검사들이 정치검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러니까는 검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개혁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권을 그러니까 박탈하는 것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요. 과거에 재무부라고 불렸었던 예? 그러면 이제 행시 출신들, 주로 행시 출신들이 행시를 붙어가지고 5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재경부를 지원한 행시 출신들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그냥 공무원들이에요. 그냥 우수한. 저도 제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시 붙어가지고 재경부 들어간 제자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모피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검사가 다 정치 검사가 아니듯이 모든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이 다 모피아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견제받지 않는 권한, 이것이 그러니까는 기재부 공무원을 모피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제도가, 검찰의 구조가 평범한 검사,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검사의 길을 가는 그 평범한 검사가 정치검찰이
정치검찰로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모피아는 하나의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조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검찰 개혁하듯이 모피아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재부 공무원들인데, 공직자들인데 국민보다 엉뚱하게 금융자본의 이익을 복무한다든가 아니면 기재부의 그러니까 조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이걸 정상화시켜야만 됩니다.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이 우선순위이고 언론개혁이 우선순위이고 모피아 개혁은 후순위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왜? 모피아 문제 해결 안 하게 되면요. 우리 경제 문제 뭐죠? 대표적인 게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또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청년들이요. 이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전히 오늘도 얘기하는 것도 부동산을 주제로 하지만은 결국은 모피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피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다루고 싶은 거는요. 이것도 이제 결국 모피아와 관련된 문제예요.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어저께죠.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했기 때문에 3월달 고용지표에도 모피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내내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뜨거웠죠. 그래서 가계소득이나 성장률이나 심지어 자영업자에게나 아니면 소득 분배에 선별 방식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고용에는 영향이 없겠냐? 고용에도 당연히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별이 만들어낸 이 고용의 문제를, 고용하면은 우리가 일자리는 가게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잖아요.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좀 간단하게 짚고 바로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언론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지표를 잘못 소개한 거는 제가 뉴스공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반복하지 않겠고요. 자,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밑에 이제 그러니까 X축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지난해 1월 달부터 쭉 시작하는, 그래서 올해 3월 달까지의 기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그러니까 1670만 8천 명에서 1699만 1000명으로 얼마요? 한 30만 명 가깝게가, 그렇죠? 30만 명 가깝게가 확 증가를 하죠. 4월 달에요. 이게 뭐냐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요.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 혹은 포기한 사람이 갑자기 300만이 예? 아니 30만이 갑자기 확 증가한 거예요. 코로나 재난이 이제 그러니까 4월 달이면 어떤 달입니까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1차 대유행이 번질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25% 이상 막 폭락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이 30만 명이니까는 일자리 잃었는데 일자리를 다시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경제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다가 5월 달부터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1649만 명, 약 50만 명이 쭉 하락합니다. 5월, 6월, 7월 달에요. 그렇죠? 5월, 6월, 7월 달에, 6월 달에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8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정광훈의 미친 짓도 있었고요. 강화문에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별 지원을 9월 말, 특히 10월 이후부터 이제 선별 2차 선별 2차로 선별만 전 국민은 안 하고 선별만 한 방식이 되죠. 연말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면서 최대 그러니까는 1월달 같은 경우는 1758만으로 전 국민 지원했을 때 비해 가지고 한 약 100만 명 이상이 착 증가합니다. 예? 100만 명 이상이요. 그리고 3월달까지도 여전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한 40만 명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경제활동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재개된 상황 속에서도요. 이게 바로 선별이 일자리에 미친 피해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업률은 4.3%.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4.3%? 100명 중에 4명?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실업자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기회만 되면은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일자리를 못 가질 것 같아서 안 하거나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업자에는. 그 사람들은 실업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우습게 들릴 텐데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잠재 경제활동인구, 즉 잠재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잠재 실업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2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40시간 일하고 싶어요. 마음은요. 근데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자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냐면 시간 관련해서 추가 취업이 가능한 사람. 시간만 더 그러니까는 고용 더 해준다면은 시간상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부분 실업자라고 그래요. 그럼 잠재 실업자하고 부분 실업자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에다 합친 걸 가지고 우리가 확장 실업자, 즉 확장시킨 실업자라 이거죠.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모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1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있기 전에 하고 코로나 재난이 터진 다음에 변화만 이렇게 변화량만 그한 것이고요. 이 규모가 그냥 공식 실업자는 한 120만 정도 되는데요. 이 확장 실업자까지 하게 되면 42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확장 실업자를 한번 봐보세요. 맨 밑에 있는 거를요. 보시면 어떻습니까요? 보시면은 5월달에 약간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4월달에까지, 그러니까 3월달은 4월달로 쫙 올라갔다가 5월달도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6월, 7월 봐보세요. 60만 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이 효과로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저 연말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40만 명까지 그러니까는 예? 연초까지 가면서 140만 명까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선별만 지원했을 때니까 이게 확장적인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거예요. 파란색 부분이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면요. 이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들 제 얘기가 이제 수긍이 갈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서요. 가게를 열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폐업하지 않는 거죠. 가게를 여는 이상에는 일정한 고용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고용은 할 수 없이 하지만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재난이 없었을 때는 평상시에는 하루에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일 시키면서 고용을 했는데 직원을. 근데 코로나 재난으로 손님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3시간, 2시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 왜 거기에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전 국민으로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원받은 돈들을 다 썼잖아요.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 주머니에 돈들이 다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일을 줄일 필요가 없죠. 근데 선별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요? 매출이 그러니까 급감을 했잖아요. 예? 정부가 지원해 준 거는 비용 지원만 해줬잖아요.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요. 매출 감소했다는 손실은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하던 사람들 직원들의 일시간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해고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크게 증가한 겁니다. 예? 확장 실업자가요. 선별 때 보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2배 이상 막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선별로 2차부터 해서 4차까지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예? 엄청나게 40조 가깝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경제활동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일자리를 또 만드는 일자리 대책을 하잖아요. 거긴 돈이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전 국민을 지원했으면은 연말에 이렇게 2차 때 선별만 하지 말고 지원했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예? 국민들한테도 그러니까는 방역에 그러니까 협조하는 그다음에 뭐냐면 선별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니까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평불만들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 국민을 지원하다 보면은 좀 해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굳이 배제시키고 구별한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선거에 참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모피아들의 논리 때문인 거예요.